안녕하십니까. 예, 상가 전문 조프로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첫 영상을 찍어보고 좀 많이 미흡하고 미숙한 게 많더라고요. 예, 좋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렇게 편집이나 이런 실력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점진적으로 그 부분도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한 20일 단위로 남았죠. 20일 정도 남았는데 10월 말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과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별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맞았던 방법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취업 후 뭐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여기 보시죠. 저는 사무실에 원본이 있고 복사본을 이제 집안에 놔뒀습니다. 그냥 기념으로 제 방에 놔뒀는데 우선 시험을 보면 뭐 3개월, 뭐 6개월 이런 거 붙었다는 말 물론 그렇게 합격할 수도 있지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10명 쳐서 2명 붙는데 뭐 쉽게 붙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이제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법 전공이나 경제학 전공 뭐 이런 쪽에 계셨던 분 같으면 빨리 합격할 수 있지만은 통상 이제 공부에 손을 놓으신 뭐 40대, 50대 이분들이 학창시절 끝낸 20년 지났는데 다시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곤욕이고요. 이 시험이 쉽지 않습니다. 10명 쳐서 2명 붙는 시험입니다. 작년에 21% 합격률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요번 유튜브에 보면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생을 해서 취득을 했거든요. 취득을 했는데 저는 1차, 2차 나눠서 했고요. 어차피 뭐 부동산 일을 하면서 뭐기 때문에 15시간씩 했습니다. 15시간씩.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15시간씩 했고 쉽다 하시는 뭐 노하우 있다 이런데 아닙니다. 이게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물론 제 생각인데 뭐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공부를 요령 피해서 대충 해서는 합격 절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 점도 말씀드리고 이제 과목별 이제 공부 전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이 시험 자체는 전체 60점 평균 60점에서 합격 하지만 과목별로 과락 40점 밑이 있으면 안 됩니다. 40점 그러니까 40점도 괜찮아요. 40점 미만이 되니까 37.5 되면 안 됩니다. 40점은 괜찮습니다. 40점 괜찮은데 근데 1차 두 개 평균 내서 60점 이상 과락 40 없이고 2차도 별도입니다. 전체가 다 아니고요. 근데 그 60점을 그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로 하면 양인데 그게 쉽지 않느냐 한번 해보십시오. 지옥이면 지옥. 이게 말이 60점이지 정말 어렵습니다. 한 과목 빼고 다 법이거든요. 근데 쉬울 수가 없습니다. 한 과목 빼고. 뭐 그러니까 초대 말했지만은 법 전공을 하신 분이라면 조금 부드럽게 다 근접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한 케이스도 아니고 법 관련이나 경제학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부동산학개론, 민법, 그리고 중개법, 그리고 공시법, 공법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1차 과목을 하실 때는 뭐 학개론하고 민법 있지 않습니까? 학개론 민법 할 때는 민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학개론은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학개론을 만약에 어렵게 내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민법은 책을 많이 보고 요약집을 많이 보기를 강추드리는데 기본서도 좋죠. 유학생도 기본서도 책을 많이 읽어서
문제가 딱 나오면 이 문제가 책 어디쯤에 있다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론은 설렁설렁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민법이 확실하게 해놓으면 1차는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학개론을 잘한다고 민법을 쉽게 생각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학개론은 어렵게 되면 손을 못 댑니다. 가장 헬입니다. 헬. 어떻게 보면 2차 과목 공법보다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학개론입니다. 학개론이라는 자체는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을 보면 2차 과목은 중개법 저는 실무로 8년 이상 해서 좀 쉬웠는데 8년 안 해도 쉽습니다. 중개법은 좀 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중개법도 80점을 넘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80점이면 초등학교로 운데 80점 자체를 꼭 넘겨야 된다. 꼭 머스트 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말장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물론 공법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중개법은 좁은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장난칠 수 있는 범위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시법인데 공시법은 지적법, 등기법, 세법을 합쳐서 공시법인데 지적법은 중개법과 마찬가지로 좁습니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수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적법도 작년 예를 들면 쥐새끼 이런 게 나오고 꼭 못 풀만한 걸 한두 개씩 꼭 넣습니다. 그렇지만 12개 중에 한 9개, 10개는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등기법. 제가 등기법을 만점 받았습니다. 보통적으로 등기법을 포기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왜냐? 지적세법이 어려우면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등기법이 공부하면 민법이 받쳐지면 굉장히 딱 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쉽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2차 과목은 저는 무조건 기본서입니다. 요약집 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서를 해야 됩니다. 기본서를 해야지. 요즘은 문제 자체를 기출문제 달달배가 붙는 시대는 없습니다. 같고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합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합격을 못하고 아무튼 등기법은 민법하고 병행해서 기본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기본서, 등기법 기본서를 많이 읽고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저는 안규채 교수님 거 들었는데 안규채 교수님이 최고입니다. 안규채 교수님과 안규채 교수님 들었는데 최고입니다. 최고고 그리고 세법 남았는데 세법은 저 솔직히 반타작했는데 세법은 그냥 대구 말로 말이길이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말이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법이 있는데 공법을 사람들이 뭐 과락 넘긴다, 뭐 40점 넘긴다 이칸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10년에도 못 붙습니다. 절대 못 붙고요. 공법도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저는 나눠서 했지만 동찰하신 분은 6월까지는 민법, 개론, 공법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50점 나옵니다. 공법은. 왜냐? 범위가 지적법이나 중개법처럼 좁은 게 아니고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데서 나오면 그날 점수가 안 나오고 공부한 데서 안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오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법은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국계법, 건축법, 뭐 주택법 요게 그나마 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해서 하지만 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도 포기하란 말 아닙니다. 그 부분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뭐 농지법도 버리면 안 됩니다. 농지법도 왜냐면 농지는 또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버리면 안 돼. 버릴 게 없습니다. 요즘은 뭐 옛날에는 전략적으로 뭐 이가 넘기가 뭐 평균 딴 데 80, 60 이런 게 없습니다. 골고루 평균 60이 나야 됩니다. 이게 요령처가 붙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협회에서도 합격자를 줄이자 이런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지원자도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합격률이 20%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이제 설렁설렁 대충 해가 붙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인터넷 보면 쉽다 이런 말이 많아가 솔직히 그런 말들은 신경질 납니다. 제가 굉장히 고생해가 15시간씩 공부해 붙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 쉽지 않다는 거지 못 붙는다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노후 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저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모든 업이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이고 미용실이고 뭐 영업 자동차 딜러든 모든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테리어업자든 뭐 건축업자든 경험치가 쌓여야 됩니다. 노하우가 쌓여야 되고 그 경험치와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자격증만 따면 60, 70 넘어서 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먼저 부동산 일을 경험해 보시고 자기 적성에 맞으면 좀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60, 70 뭐 나이를 비하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는데 아닌데 늦게 해서 60에 시작하셔서 70, 80대가 노하우가 쌓일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한테 적응이 되고 전이한테 잘 맞다면 빠른 나이에 시작해서 경험치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양한 경우를 많이 접해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부동산업은 그래야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게 좀 길었네요. 길었는데 11분 30초 넘어가네요. 이상 마치고요.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한 거나 문의하실 점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최대한 답변에 도움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저는 그런 거 기교를 부릴지 모르는데 그건 연습해서 앞으로 뭐 편집할 건데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